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비트코인도 다시 4천만 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보니까 창투사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또 오르고 있는 특징주들도 많이 눈에 띄네요. 네네. 네, 어떤 이슈들 또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오늘은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펙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데 네. 이 펀드는 이제 스펙이라는 거는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야 네네.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일단은 이제 상한가도 기록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물건을 많이 이제 보유하고 그러니까는 스타트업부터 시작한 그 회사들이 이제 창투사들이 많거든요. 네. 요새는 창투사도 있고 그를 신기술 금융까지 이제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하나 이제 통일되는 법인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창투사들이 그런 어떤 워낙 기업들의 처음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스펙하고 연관이 되면서 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스펙이라는 그런 우리 어떤 종목이라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스펙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만약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기간에 어떤 물건을 딱 찾았다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뛰고 나서는 이제 또 한동안에 조정받으면 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횡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스펙은 그 2,000원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탁 튈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잡아가지고 이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나와야지 잘못하다가 고점에 잡으면은 완전히 빠지면은 기회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스펙은 가장 좋은 거는 2,000원대 초반에 사는 건데 네. 그게 기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그렇겠죠. 못 기다려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로 프로들은 네. 여기 이제 100%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 투자하고서 1년이고 6개월 네. 기다리면 이게 그냥 막 넣어놓는 확뛸 때는 거죠. 그냥 두세 배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펙은 타이밍의 싸움인데 네. 아마 그런 게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2,000원대 사셨다가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번 이게 뛸 때 그때 파는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일반인들이 스펙이만 움직일 때 이거 지금 더 오를 것 같다 이건 아니에요. 네. 프로들은 이미 그때는 전부 나오기 때문에 네. 스펙은 진짜 좀 이 조심해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뉴스에 보니까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끌고 있는 비전펀드가 야놀자에 네네. 1조 원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관련주가 급등세를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펙 관련주 그리고 창투사 관련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특징주들이 또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진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장유진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장 초반 흐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시장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97% 강세 속에서 3,294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 0.71% 오름세 속에서 1,036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현재 개인이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세로 들어와 있는데 기관이 980억 원가량의 매수세로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지금 1,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00억 원가량 그리고 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계속해서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0.76% 상승하면서 8만 원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1%대 강세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카카오는 오늘 0.93% 내림세로 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현대차가 1.77% 탄력받아내면서 23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대 강세 속에서 26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2위로 다시 올라선 셀트리온 제약의 탄력이 강합니다. 2.99% 강세 속에 16만 5,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내림세로 와서 4%대 파란불 계속해서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CJN이 1%대 강세 속에 89,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보시면 지금 CJENM이 0.56% 소폭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2%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야놀자 관련 종목들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1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또 한 차례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다시 이 투자가 맞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살펴보시면 SBI 인베스트먼트가 8%대 강세 받아내면서 1,96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도 4%대 탄력 받아내면서 4,69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골판지 제조업종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재택근무가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식품의 배송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택배를 포장하는 그런 골판지 제조업종이 오늘 강한 모습 보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대형 포장이 7%대 탄력 받아내면서 3,72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수출 포장도 2%대 빨간불 켜내면서 3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영풍재지가 4%대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태림 포장도 4%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철강 관련 주요 종목들입니다. 상반기에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철강 관련 포스코, 대장주 포스코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지금 대한제강이 3%대 강세 속에 23,000원 선에 그리고 알루코도 2%대 빨간불 켜내면서 5,02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인데요. SK하이닉스에서 10나노급 4세대 D램을 처음으로 양산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기사 살펴보시면요. 지금 SK하이닉스에서 극자외선 기술을 사용해서 4세대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D램 신제품을 내놓는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제조사에 이 D램이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모바일 D램 규격의 최고 속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또 기존 제품보다 전력이 20% 대비 가량 더 적게 든다고 합니다. 또 저전력의 강점 때문에 탄소 배출량도 감소한다라는 호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주가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지금 1.26%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12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소식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포스코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입니다. 네, 포스코에서 국내 철강 수요가 개선되면서 조금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포스코에게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2조 원이 넘어서는 실적을 올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22일에 확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주가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포스코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역시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PNC테크에서 자회사의 코로나 진단 키트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PNC테크의 자회사 판메디에서 코로나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감염 여부를 20분 내에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사이언셀 리서치 랩사와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식약처 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PNC테크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지금 11,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아까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가 야놀제에 1조 원 규모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또 골판지지 관련주 철강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최동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난주 우리 주말에 보시면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이제 빠졌고요. 그랬죠.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사실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상승한 이유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난 그 목요일에 금요일 날 이제 낙폭 가대로해서 일단은 오늘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뭐 거래소에서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에서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또 외국인들이 언제 또 아마 매도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지금 네. 옵션 보면은 사실 금액으로 보면 뭐 큰 그 어떤 움직임이 없지만은 이제 수량으로 봐서는 이제 콜 옵션은 오늘도 엄청난 수량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으로 풋 옵션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제가 간과했던 게 이런 그 금액을 볼 게 아니라 이제 수량을 봐야 되는데 수량 보면 그때는 이제 풋 옵션이 어떤 잔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뺐다 이제 이런 거가 보이는 거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콜 옵션은 오늘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이제 높은 가격에 일단 매도를 한다는 전략이면서 또 풋 옵션은 또 엄청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제 또 지수가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콜 옵션을 높은 가격에 매도를 했고 또 풋 옵션을 저가에 지금 매수하는 오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또 외국인들이 한번 크게 또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외국인들의 흐름을 봐야 된다. 네. 만약에 시장이 오늘도 만약에 돌변한다는 외국인이 또 옵션에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그거를 아마 우리가 적시하고서 봐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보면 이제 뭐 우리 그동안에 뭐 워낙 그 지난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뭐 지수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주말에도 레포트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뭐 레포트가 지금 저는 이제 주로 개별보다는 이제 산업 쪽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지난주에 보면 이제 레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보통 업종 레포트가 뭐 자동차 이런 것도 뭐 100페이지, 150페이지만 이렇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쭉쭉쭉 이렇게 정리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업종 보니까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보는 건 항상 우리가 보면 이제 탑픽 채소노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개별 종목이 어떤 거 뭐 목표가 올리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그 산업 그 섹터를 쓰는 어널리스트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종목을 커버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최선호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그 투자를 하면은 좀 더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의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화장품도 많이 이제 그 나와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맥스가 최선호주예요. 근데 지금 화장품은 또 악재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 그 K뷰티 화장품에 대해서 원료에 대해서 원료비를 전부 다 오픈하라를 보니까 이게 네. 결국에는 노후화거든요. 네. 노후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화장품 주들이 오늘 뭐 코스맥스는 어차피 뭐 네. 업종의 최선호주들이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화장품 전반에 걸쳐서는 악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게임즈의 경우도 뭐 계속 지금 목표가를 뭐 NC소프트는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우리 뭐 일부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워낙 지금 뭐 좋게 보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널리스트 의견은 뭐냐면은 투자 의견은 홀드 엔간은 약간 하향한 거거든요. 왜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다. 그래서 네. 오늘도 지금 보면은 아까 주가가 이제 79,300원까지 저점을 찍었었는데 제가 볼 네. 때는 카카오 게임즈는 분명히 목표가를 오른 상태여서 제가 볼 때는 8만 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하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오늘 보면 역시 뭐 이제 한일 시멘트는 뭐 액면가 또 분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엘 패션 회사가 이제 모 회사가 대명화학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뭐 로젠 택배를 인수했다라 오늘 좀 상승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면은 뭐 우리 골판주 관련주 뭐 그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주 이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백신 개발을 해서 여유가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백신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는 못 잡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백신 관련이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이제 개발하는 회사 중에서 이 mRNA 말고 단백질 관련해서 네.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진원 생명과학하고 제넥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백신 관련 이런 우리나라 그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6개 회사가 있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단백질로 하는 우리 진원 생명과학이나 제넥신에 혹시 또 매기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도 일단은 백신 관련주들하고 일단은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료제는 어차피 뭐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지금 백신 접종도 뭐 계속 외국 들어오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코로나 자체 어떤 확진자 수가 제가 볼 때는 최고치에 왔지만 거리두기에서 완화가 된다면은 주식시장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시 좀 상승 무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게 해서 오늘 같이 좀 오르는 날은 좀 물량을 좀 줄이는 전략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갈 때 조금 물량을 덜어내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최동기 전문가님이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들으시면은 좀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또 지금 오늘은 조금 살짝 빠지고 있는데요.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추후에 또 mRNA가 또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반대로 갈 때 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화장품 관련주 코스맥스 오늘 5% 넘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13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또 게임 관련주 카카오 게임즈 앞에서 일부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빠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과 한일시멘트, 카카오 게임즈, 코스맥스 관련해서 네, 특징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뭐 특별히 조금 더 전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이슈킹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킹은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또 특별한 시각이 전해지는 타이밍이죠. 월요일마다 또 상승률 상위 종목, 10종목에 대해서 또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주와 또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역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을 발표하는 시간인데 네. 제가 이제 일주일에 보면은 그 5일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승률하고 하락률은 이제 테마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나머지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종목, 목표가 올리는 종목들, 그러면 공모제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테마주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죠. 일반적인 종목들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상승률 상위 10종목 분석이니까 이것도 뭐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은 50종목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겹치는 종목도 나오고 뭐 아닌 종목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왜 올랐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월요일 날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한국 BNC,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아즈백 W, 진매트릭스, 뭐 인트로 메딕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로서 일단은 특징 세타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여 가지고 요새 뭐 계속 우리가 이제 섹터에 있어서는 인기가 있는 분야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여 가지고 한콤 MDS, M게임, 주연테크,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또 섹터를 형성했는데 아마 이제 월요일 날 일단은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종목이 한국 BNC입니다. 이제 이날 코리아 에셋투자증권하고 같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안트로키노돌인데 이게 네. 이제 대만 FDA에서 일단은 긴급 사용 승인 어떤 허가를 받았다 해가지고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5일 대만 국립대병원에서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 이 안크로키노놀이
아마 이제 경증 내지 증증 환자에서 약 100명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 인정을 했다라 가지고 이제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한국 BNC. 이따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사실 뭐 이 증권사들이 이제 워낙 많은데 일단은 뭐 중소형, 그러니까 소형 증권사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한미약품, 큐라티스가 지금 뭐 지난번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백신 해가지고 이제 위탁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올랐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또 부인을 했죠. 부인 뉴스가 그렇죠. 나왔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이 큐라티스에 일단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지분이 잇따라 가지고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컴 MDS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지만 이 회사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프론티스를 인수했다라 가지고 이날 20%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C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이제 건강 건설 사업인데 원래 플랜트가 전공인데 건강 기능식품 아마 신사업을 했다라 가지고 또 이날 SC 엔지니어링이 일단은 20%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즈텍 WB는 원래 이제 섬유주의 원단 사업을 하는데 역시 이 회사들 일단은 큐라티스에 일단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 가지고 일단은 거의 20%대 상승한 종목이 아즈텍 WB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지난번에 뭐 매각 얘기 나왔다가 이제 매각이 이제 실패가 됐죠. 근데 다시 또 이제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키네마스터가 이날 거의 19%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 매트릭스 역시 뭐 이 회사는 진단 키트 관련주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진 매트릭스가 일단은 상승력 7위에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XINC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회사는 이제 건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칸막이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현대 기아차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거의 관련된 히터를 도입한다라 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또 변신을 하는 거죠. 건설 네. 회사에서 또 갑자기 뭐 자동차 이제 부품 사업에 뛰어들면서 네. 일단은 이제 이날 올랐는데 네. 사실 XINC가 원래 강의의 그 LG그룹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뭐 LG그룹도 많이 분리가 됐지만 네. XINC는 어떻게 강범하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LG그룹에서 파생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N게임 뭐 여기서 뭐 열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가지고 일단은 네. 18% 올랐죠. 그다음에 인터로메딕은 일단 싸이월드 관련주죠. 싸이월드 코인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슈를 해가지고 인트로메딕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예. 저기죠. 뭐라 그러죠? 이 내시경 무슨 의료기기 내시경이죠? 의료기기 예. 회사예요. 그래서 보면 요새 이제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각화하는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은 느낌도 어쨌든 간에 들고. 뭐 지금 네.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다 아직은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도 좀 진출하는 그렇죠. 것 같고 뭐 여러 아무래도 가지 그쪽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변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기 XINC도 혹시 짚어주실 건가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시총 800억대는 사실은 시총 1000억 언더 같은 경우는 네. 주가 가지고 좀 장난치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 이 회사 제가 한 5년 전에 뭐 매매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제가 아마 1,000원대 아마 산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빠져가지고 뭐 700원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거의 뭐 저는 이제 본전 수준은 나왔지만 이게 네. 결국 뭐 2,000원, 3,000원까지도 가르더라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제가 볼 가군요. 때는 네네. 이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이게 시총이 잡으면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충분히 좋죠.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리스크가 있는 만큼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빠질 때는 또 엄청 빠질 수도 그렇죠. 있다는 예, 거, 예, 네, 그렇습니다. 항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 BNC도 아까 이제 스펙 합병으로 상장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원래 미용 성형 의료기기, 뭐 필러라든가 이제 이런 거 수술용 네. 의료기를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NH 스펙 합병하면서 이제 상장이 된 회사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생체 재료인 히알루론산, 콜라겐, 보톨리눔 톡신 등을 가공해서 이제 의료기기, 뭐 코스메티컬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만든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특허로 인해 가지고 뭐 HA 필러라든가 HA 유착 방지제, 그다음에 보톨리눔 톡신 이런 회사 이제 이런 제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뭐 핵심 가치 뭐 여러 가지 뭐 챌린지
크리에이션, 콜라보레이션 이건 뭐 일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IT 사업 부문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서비스가 보면 이 회사는 비즈니스 솔루션 IT 아웃소싱 서비스 해가지고 이런 뭐 클라우드라든가 머신러닝 뭐 이런 거 어떤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 이제 포트폴리오 보면 미용 성형에서는 HA 필러, 덕마 코스메틱, 그다음에 이제 보톨림 톡신, 그다음에 수술 관련 이런 어떤 재료들을 이제 이런 상품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의약품은 뭐 내질환 치료제, 펩타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이 회사인데 일단 이제 필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필러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큐젤 필러라는 게 일단은 제품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착 방지제.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할 때 피부가 저로 이제 이렇게 달라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착, 그러니까 이런 붙는 거를 방지하는 이런 제품이 이제 하이베리라는 일단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콜라겐 흡수 성창산 피복제라고 이게 보면 이제 수술 비에 어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이제 그런 제품이 젠타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콜라 플레어 이거는 이제 손상된 조직에 어쩐 더 그 단백질 콜라겐을 일단 공급하는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제품 또 화장품도 있어요. 화장품은 네. 이제 이 회사 브랜드가 아이스트라는 이제 브랜드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회사가 아이스트라는 브랜드명으로 일단 공식 출시를 했다. 네. 2019년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이스트 되게 많이 벨리라는 들어본 이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제품 속에 들어가는 게 뭐 히알루론산, 콜라겐, 예, 여자들이 예. 좋아하는 화장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도 이제 보톨림 톡신 해가지고 지금 임상 1, 2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수출 품목 허가를 이제 받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이 회사 이제 뭐 계약 상대방이 뭐 중국, 미국, 대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라이선스 계약이 있고요. 그래서 뭐 BK P001을 일단은 중국의 계약 상대방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이 회사는 계약 기간이라든가 기술 이런 거 보면은 대사질환 치료 후보 물질 생산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사질환. 이제 BKP005는 이제 미국인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이게 나노 제재 기술의 이 제품은 그래서 이제 판매권은 한국, 제조권은 아시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서 뭐 네. 대상 지역이 한국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일단은 대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네. 대상기로 이제 안크로키논을 아까 이제 뭐 우리 대만에 일단은 그 인가를 받은 게 이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센스 아웃은 뭐 HA 필러는 일단 중국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매출액은 167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3억 정도 됐는데 이게 점점 이제 줄어가지고 이제 올 1분기에는 이제 적자전을 했죠. 적자전을 했는데 어차피 뭐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워낙 뭐 임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우리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뭐 영업 이런 거 봐서는 지금 뭐 계속 적자지만은 이날 7월 5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7월 6일 날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7월 7일까지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연초에는 거의 뭐 4,500원 하다가 한 단계 레벨업 돼가지고 이제 8,000원대 움직이다가 네. 지난주에 거의 뭐 15,000원대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 중인데 아직은 지금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6일 날 보시면 이제 특징 섹터가 역시 메타버스 관련지어가지고 뉴플렉스, 네. 자이언트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원전 관련지들이 또 부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발 원전 이슈가 서정기전, 있었죠. 뭐 한전산업, 한정기술 뭐 이런 종목 일진파 올랐고, 그래서 이 보면 서정기전을 보면은 역시 수배전 사업을 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제 수라는 거는 이제 전력을 받는 거고 배는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받아서 주는 그런 개념. 역시 이제 원전 관련지어 가지고 서정기전이 올랐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네. 인바이오제는 일단은 어떤 투자 회사는 네. 이제 하인바이오가 변종 코로나19 예방 물질을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 회사도 원래 보면 이제 신발이라든가 ICT
키오스크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전에 이름이 이제 비티언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오젠으로 이제 뭐 바이오로 완전히 변신을 하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픽스 플러스는 일단은 폴라리스 웍스와 자동차용 VGA 센서를 양산 수식을 했다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한전산업은 역시 이제 우리 원전 관련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 BNC 아까 설명한 종목 이 종목이 또 이날도 랭킹 5위에 일단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뉴트렉스는 일단은 오큘러스의 PCB를 납품한다라 가지고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일단 상승을 했고요. 네. IM은 아마 전자 부품주인데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이슈는 없이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일단은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15% 올랐고요. 버킷 스튜디오는 일단은 콘텐츠, 문자, 이제 벨소리 사업, 뭐 컬러링 이런 거 하는 거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인바이오젠에 일단은 출자를 했다 가지고 그게 어떤 소식에 같이 움직인 종목이 버킷 스튜디오. 아마 이런 또 미디어 기업이 또 이런 어떻게 또 바이오에 왜 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영향을 받아서 버킷 스튜디오가 일단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디엠은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제 바이오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인데 아마 이낙연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올랐고요. 벽사는 일단은 뭐 건자재 사업, 건설 관련주인데 어차피 이런 어떤 건설 관련주도 최근에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일단은 벽산이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바이오젠 보시면은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신발 제조 및 그다음 목재 펠릿을 주로 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해외에서 목재 펠릿을 수입하여 한전 등지에 일단은 뭐 판매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코로나19 예방 물질을 뭐 일단은 개발을 했다 가지고 일단 오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임 그러니까 대사항제 개발사 하임 바이오 지분을 약 21%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사 항암제 이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암 관련 그런 이제 치료제인데 일단은 뭐 국립암센터와 연세 의료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신약 개발을 시작했는데 후보 물질 일단은 스타베닙이라는 일단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일상을 일단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물질 자체는 약물을 재창출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간에 모카시 기름에서 유래한 물질은 NIH817G는 당뇨약으로 쓰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에는 ALDH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밝혀냈다 해서 2021년 임상 일상 종료와 함께 미국에서 일단 임상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일단은 대상암제는 기존에 우리 뭐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와 달리 특정 유전자 변이나 특정 암종에 관련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스타베닙이라는 어떤 제품은 12개의 암종에서 일단은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물론 임상은 아니고 동물 실험에서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상암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거를 성공한다면 아마 또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 세포와 뭐 암세포 대사 차이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신발을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신발 매출이 15%, 그다음에 이제 키오스크가 84%.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런 바이오에 대한 어떤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주요 매출처는 뭐 신발에서 키오스크 뭐 여러 개 있는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오에 진출을 함으로써 일단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름으로 봐서는 바이오 쪽인 것 그쵸, 같은데. 이름은 이제 바꿨죠. 그래서 보면 이제 7월 6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마 개인들이 사서 올린 것 같아요. 뭐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차트는 일단 아직은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바이오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7월 5일자 코로나19 관련주와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으로 한국 BNC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7월 6일 역시 메타버스와 또 윤석열발 원전 이슈가 있으면서 서전기전이죠. 기계주 관련해서 서전기전 알아봤고요. 또 3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인 ICT 관련주, 예전에 BT1이었던 인바이오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7월 7일 특징
특징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와 또 제지 골판지 제조, 그다음 원격 진료 관련주가 나와 있네요. 7월 7일 어떤 특징 섹터가 있었을까요? 네. 아마 7월 7일 특징 섹터 오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네, 재택근무 비슷한 관련주들이 흐름이네요. 오르고 있어요. 뭐 ECS, 네네. 링넥타, 알서부터 소프트 캠프 이런 종목이 오르고 그다음에 제지 골판지 해가지고 대형 포장, 영풍제리, 테린 포장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네. 있고 그다음에 원격 진료, 비트컴퓨터, 소프트웨어, 유비케어, 라이프, 시멘틱스 아마 원격 진료도 이제 워낙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타임이 됐는데 일단은 7월 7일 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K 배터리 전략 발표가 7월 8일 있었죠. 네. 이제 그거 이제 미리 일단은 2차 전지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 아시죠?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삼성 SDI하고 이제 협업을 한다 해가지고 일단은 뭐 삼성 SDI, 첨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아마 삼성 SDI가 지난번에 한번 65만 원대 한번 그때 목표가를 올린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삼성 SDI가 아마 그날 시초가 63만 7천 원이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날 목표가 올린가 봐서 삼성 SDI에서 봤는데 그 뒤로 삼성 SDI 거의 뭐 70만 원 넘었죠. 그랬죠. 10몇 프로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 SDI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재료가 미리 좀 노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해가지고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아마 스푸트니크가 아마 변이 바이러스는 약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지난번에 뉴스에는 뭐 변이 바이러스도 뭐 좋다 이렇게 내기 나왔지만 지금 러시아에서 모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망자가 많이 나온 거 봐서는 좀 변이 바이러스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백신은 또 코비박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뭐 코비박 판권 보유 기업 해가지고 휴먼앤 웰 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러시아 백신 하면 이제 스푸트니크 이게 네. 아마 대표적인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대형 포장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택배 포장 뭐 당연히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군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스마트도 이제 진단 키트에서 이날 또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ECS 재택 관련주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휴먼앤 아까 얘기했지만 코비박 관련해서 일단 상한가 기록했고, 그다음에 영풍제주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배달용기 골판지 관련해 가지고 네. 상한가를 기록 못했지만 일단은 거의 25%대 상승한 종목이 영풍제주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리더스 역시 보면 이제 바이오 화장품 하면서 바이오 신약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코로나 경구 치료를 해가지고 개발 중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이날 21%대 상승을 했는데 보면 또 이 회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면역 88도 출시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바이오 리더스의 어떤 난치성 질환 치료제, 그래서 이게 이제 성분이 들어갔더라 가지고 이 회사가 바이오 리더스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랩 메타버스 관련주 시총이 이제 1,850억대인데 엔비디아의 어떤 GPU 파트너로 일단은 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캐리소프트는 뭐 미디어 콘텐츠업인데 역시 뭐 신규 확진자 증가 소식에 교육 관련주죠. 방송국이 이제 몇 개 있으니까 일단 캐리소프트 올랐고 그다음에 시스웍 이런 이제 클린엄 제어 시스템 보면 이제 우리 반도체든 어떤 바이오든 간에 클린룸이라고 굉장히 좀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 또 진단 키트를 또 만드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이슈를 올랐고 그다음에 강진일탱은 일단은 자동차 부품 사업인데 아마 유상증자를 이제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유상증자 추진하면 이제 하락을 많이 하는데 이날 이 종목은 일단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대형 포장 일단은 분석하면 뭐 사실 골판지 회사니까 특별히 뭐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삼중 골판지 팔레트 시장이 수요 증가해서 업계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대형 포장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점유율이 일단은 8.29%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일단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테린 포장이 될 것 같아요. 테린 포장. 그다음에 이제 대형 이 회사가 이제 8%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특성은 뭐 이런 골판지 특성이라는 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일단은 수출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내수 산업으로만 보시면 일단은 뭐 골판지 시장인데
뭐 장점은 그냥 대충 밑에 뭐 쓴 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제품도 역시 골판지, 원단, 상단, 그다음에 상자 이런 게 96%를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 회사는 매출액은 3천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5억대 가지고 일단은 퍼가 좀 높죠. 54 정도 된 것은 일단 같은 동일 업종 배에서는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 이 회사가 이제 7월 7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보면 역시 개인들이 올린 것 같아요. 기타고 빈하고. 그래서 차트는 지금 아마 이날 급등을 하면서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오늘 다시 오르면 또 주가가 또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8일 날은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델타 변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계속 또 이슈가 나왔죠. 새로운 네. 종목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GH 신소재 같은 건 이제 응압 병동 네. 보면 이제 이런 게 지금 중환자가 늘어나면은 병동 수가 모자르고 지금 뭐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거의 꽉 찼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음악 병동도 일단 GH 신소재 이게 이제 또 대장주인데 이날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날 이제 메디콕스 해가지고 이 회사는 원래 기계주인데 타액을 이용한 어떤 진단 키트 해가지고 이날 일단 식약처에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이제 상한가로 바로 갔죠. 메디콕스. 메디톡스가 아니라 메디콕스인가요? 메디콕스예요. 아, 예, 예. 그렇군요. 아마 종목이 네. 좀 비슷하네. 특이합니다. 네.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PHC 이거는 이제 검체 채취 진단 키트 해가지고 또 이날 또 올랐고 그다음에 셀로메드 이건 이제 mRNA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아이진하고 이제 개발 MOU 체결했다 가지고 올랐고 그다음에 랩조노믹스 뭐 아시겠지만 2분기 진단 키트 해가지고 랩조노믹스가 우리 때 일부 추천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네, 20% 올랐고 그다음에 바이오니아 역시 진단 키트. 그래서 저분은 앞에 있는 종목들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상한가를 기록.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광진인텍은 유상증자 관련. 그다음에 FNS테크 아마 디스플레이즈인데 삼성전자와 반도체 제사의 연막 패드 공동 개발 소식 부과인데 보면 이제 우리 그 연막이라고 이제 그라인딩 머신에 네. 그 패드가 있어요. 패드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 좀 낭비가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라인딩이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제 그 하는 거거든요. 이제 패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버려지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재사용하는 기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삼성전자하고 했다니까 네. 제가 볼 때는 FNS테크 아마 반도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20%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CRM은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 진 시스템은 역시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KLnet 이거는 이제 IT 사업인데 아마 물류 산업 강화해가지고 공정 경제해가지고 이제 KLNet이 부각이 돼서 일단은 올랐습니다. 메디콕스는 이제 원래 선박 관련 회사예요. 보면 이제 뭐 선수 승리의 어떤 프로펠러 보스, 엔진룸을 이제 특수 부분 9개 부분을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뭐 고속 차량 투입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뭐 우리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네. 일단은 오른 종목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 회사는 뭐 현대 중공 효성 현대 로템 해가지고 뭐 철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변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보면은 그 진해 공장이 아마 3대 조선사하고 인접해 있다래 가지고 이런 이슈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선박 관련주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균주 및 PPI 나노 기술에 기반한 신약 개발을 일단은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항암 물질 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일단은 이런 코로나 진단 키트 해가지고 일단 올랐는데 일단 여러 가지 보면 파이프라인이 또 있더라고요. 개발하는 게 뭐 간암, 담담, 췌장암, 골갈 전염 뭐 고혈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도 아마 이제 바이오 회사로서 아마 변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네. 시총은 뭐 매출액은 252억. 그다음에 이제 시총은 1,190억대.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고요. 그다음에 이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역시 개인들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지금 아마 상승하고 금요일도 좀 올랐는데 아마 꼬리가 위아래 달리면서 일단은 아직은 좀 추세가 좀 살아있는 모습 메디콕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보면 역시 금요일장이죠. 이제 코로나 이제 관련주 가지고 올랐는데 이제 스마젠 관련주 가지고 지앤코, 큐로콤, 큐로홀딩스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압병실은 GS 신소재, 그다음에 원격 진료 해가지고 이날 이제 올랐어요.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그다음에 치료제, 포장, 교육, 아이스크림, 애드 이런 종목이 올랐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 다시 오름으로써 서정기전, EDT,
한정 기술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섹타로 됐고요. 그다음에 지앤코는 원래 섬유 만든 회사예요. 의류 사업인데 네. 스마젠이 또 복지부 지원에 코로나19 치료제, 그래서 뭐 대상 과제 선정돼 가지고 갑자기 일단은 큐로홀딩스 그룹들이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 큐로컴, 큐로홀딩스 같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날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서정기전은 일단 원전 관련주 말씀드렸고요. 휴마시스 역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독일에서 승인을 받아서 올랐고, 그다음에 DNA 링크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GH 신소재 음악병동 관련주, 인성정보는 일단은 원격 의료, 레고콘 바이오, 그다음에 신약 개발, 그다음에 범양견은 역시 우리 저시청 관련주 가지고 기본지표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테마주를 엮었는데 이날 또 범양견형이 이제 주가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이제 10%만 네. 올라도 이날은 이제 랭킹 안에 들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앤코는 주로 이제 의류에서 보면 브랜드가 서스데이 아일랜드 이게 네. 이제 숙녀복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TI 포맨, 그다음에 엘록, 페넘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브랜드가 있어서 판매 중인 회사인데, 갑자기 이런 것도 의류 회사가 제가 볼 때는 또 변신을 해가지고 일단은 큐로홈 그룹이라 그랬죠. 아마 그래서 이날 동반 상승한 회사인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회사가 또 큐그룹은 이제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있죠. PF 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큐로 모터스 자동차 관련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전략은 뭐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는 이제 직영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 그다음에 커버트 플랜은 아마 주요 백화점에 닷컴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은 이제 1,400억대, 영업이익 근데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총은 1,000억이 안 돼요. 860억대인데 이날 보면 이제 그 개인들이 올렸어요. 이날도.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차트가 급등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앤코 뭐 동전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언제 또 꺾일지 몰라요. 그래서 볼 때는 네. 이런 종목은 좀 더 조심하셔야겠죠. 조심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되면서 일단 제가 네. 지난주에 상승률 상위 50 종목을 일단은 다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치열한 매매 전략이 오가는 오전장입니다. 저희 오프닝벨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저희 기원하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